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공제 혜택. 원래는 200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폐지 시점이 될 때마다 반발에 부딪혀서 총 6차례나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또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올 12월에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 이대로 종료되게 둘 건가 아니면 다시 연장을 할 건가. 정부는 다음 달부터 다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한 발 앞서서 논의해보죠.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제는 폐지할 때다 주장하는 분이세요.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송헌재 교수 연결해보겠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를 공제해 주는 거 이 제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로 제한해놨고요. 네, 예, 근로소득자, 월급쟁이들한테만 해당되는 혜택인 거 맞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이 혜택을 폐지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에 도입된 취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예, 하나는 이제 뭔가 이렇게 거래 투명성을 좀 확보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좀 숨겨져 있던 세원을 발굴하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뭐 일반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용카드 쓰는 것이 일상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2, 3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그만큼은 충분히 제도의 취지가 확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근로소득자의 세금 감면일 텐데 예. 이것이 어찌 보면 누구는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누구는 카드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준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조세 제도의 어떤 이 형평성상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현금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왜 혜택을 안 주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럼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거래 투명성 확보. 그러니까 물건 살 때 뭐 각종 거래를 할 때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투명하게 거래 기록이 남고 그래서 물건 파는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못할 거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화가 정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나면 다시 현금 거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요. 아직 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예.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쉽고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문화가 정착됐다라고 교수님은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세 형평성 문제인데 개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조세 형평을 언급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탈세의 구멍이 있는데 반해서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은 그동안 계속 손해보는 느낌이 사실상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줬던 건데 이거라도 뭐 크지 않지만 이것마저 걷어들이겠다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넉넉하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근로소득자들은 그래도 월급이 그래도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는 근로소득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탈세하는 거는 어느 정도 눈 감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달에 뭐 200만 원 미만의 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따라서 자영업자들을 또 모두 이렇게 탈세를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직장인들이 뭐 모두 그분들은 탈세하는 분들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작은 탈세든 큰 탈세든 새 나가는 구멍이 있는 건 맞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예. 이게 소득공제거든요. 예.
소득공제는 그 구조상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들은 보다는 좀 돈을 많이 버시는 월급이 많은 연봉이 높은 그런 분들한테 더 유리한 제도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조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또 이것이 반드시 좋으냐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원래대로 정상화시킨다라는 거지 사실은 증세 아니냐. 이거 정부가 증세하려고 이런 식으로 꼼수 쓰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폐지되게 되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수입이 세수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예. 한 1년에 2조 원 정도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2조 원? 그런데 또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이게 반드시 꼭 정부에서 혜택을 줘야 될 그런 내용은 애초부터는 아니었었거든요. 애초부터.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거든요. 아,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수님은 처음부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거래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스마트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지만 이게 원래부터 줘야 할 혜택이었는데 이것을 뺏어가느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예. 처음에는 없었던 제도였고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줬던 것인데 이제는 뭐 이것을 거두어 들여도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제는 폐지할 때다 주장하는 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송헌재 교수 먼저 만났습니다. 이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들어보죠. 인천대 세무회계학과입니다. 홍기영 교수 연결됐습니다. 홍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 제도의 원래 시행 목적이었던 상거래 투명성 확보, 이거 충분히 달성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뭐 그렇게 일부 말씀할 수는 있는데 아직 이 투명성 제고가 국민에서 바라보는 수준에 만족할 수준이 일단 안 됐고 두 번째는 이미 이게 서민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화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미 취지가 그게 아니었더라도 아니었더라도 이제 지금은 혜택을 보는 분이 880만 명 정도 되고 또 금액도 2조 원이 되기 때문에 국세 전체의 거의 1% 세금화가 됐어요. 이게 없으면 갑자기 증세가 되는 이렇게 된 꼴이 됐어요. 이것이 2조 정도가 된다고 하죠. 2조 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이걸 없애게 되면 9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세금을 평균 1인당 2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다른 차원을 넘어서 벌써 서민 지원세제가 돼버린 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없애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일 수는 있어도 지금 금방 폐지한다. 이것은 상당히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앞선 교수님은 이 말씀 지적하시더라고요. 조세 형평성, 즉 지금 우리 홍 교수님은 서민 얘기하셨는데 그 서민들 중에도 신용카드 못 만들고 현금으로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신용카드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좀 오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해도 현금 영수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라고 하니까 꼭 신용카드만 이게 그렇게 되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지금 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없어지면은 현금 영수증에 대한 혜택도 다 없어져요?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신용카드만 안 되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존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 같이 하니까 신용카드 못 쓰면 현금 영수증 발급하면 오히려 30%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현금은 혜택을 안 준다는 말은 잘못하면 오도될 수 있는 말이고 하여튼간에 이거는 혜택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을 2조 원이나 가까운 이 세금을 지금 당장 그걸 없애고서 더 걷어다 하면은 상당히 그 국민들에게 부담이 오는 거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제도를 지금 어떻게 이미 이 제도를 둔 정책 목적이 상당히 사라졌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설사 사라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금방 싹 없앨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2조라는 돈이 갑자기 2조라는 돈을 정부가 갑자기 걷어들이면 그 각각 개인한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2조라는 그 큰 돈을 지금 잃고 있으니까 이게 세수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세금 모자란다. 복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세수로만 딱 그 단기간적으로 딱 보면 2조가 싹 들어올 것 같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 부담을 이제 다 제쳐놓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뭐였습니까? 세원 투명성이었고 그러면 이것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원 투명성에 저해됨으로써 세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뭐 신용카드를 사용 안 하면 현금 할인해서 10% 하는 유혹이 있는데 그런 유혹을 참는 것은 그래도 이런 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참아서라도 세원 투명성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10% 눈앞에 보더라도 그냥 안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배제하면 대놓고 이제 현금 할인 즉 세금을 탈루하는 이런 데 유혹에 빠질 확률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거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청취자 4780님, 카드 쓰는 문화가 정착됐다기보다는 공제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직도 대부분이다 이러셨는데 교수님도 똑같은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럴 확률이 지금 아직 있다. 그런 문화도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정착이 좀 될 때에 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폐지하든 뭐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는 그래서 무르익지 못했다. 아직 세원 투명성이 이런 그 거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빼더라도 신용카드를 상당히 쓰는 유혹이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하는 거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재논의를 해서 이제 8월께에 이 결론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니까요. 그때까지 좀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홍기용 교수였습니다.